한국은 일본의 영토이고 일본에게 도움을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아직도 소달구지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이봐 학생, 일본은 원래 한국인들이 개척한 한국 땅과 다름이 없어. 여기 한 일본인 대학생과 교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얼토당토 않은 주장에 교수가 학생을 크게 꾸짖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인 대학생 모모나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유학을 와서 세계 문화학을 배우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대일본 문화가 세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설렜는데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의 여러 물건들을 세계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를 도와 그 일을 하시면서 가업을 키우셨거든요. 일본의 소니와 사뇨 등 정말 훌륭한 제품들을 수출했고 그런 제품들을 유럽인과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에 정말 희열을 느끼셨다고 해요. 저는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라서 저는 혜택을 누리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정말 부유하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고 덕분에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부잣집 여성이던 저희 엄마를 만나게 되셨죠. 저희 큰오빠의 어린 시절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최고급 자동차 2대가 세워져 있었고 오사카에서 저희 집 모르면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한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업은 영문도 모른 채 서서히 저물어갔고 막대한 사업 어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집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할머니 또한 병으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3층짜리 대저택에서 대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은 작은 빌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제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나마 저희 외할아버지가 빌라라도 구해주셨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집은 외갓집 도움으로 근근히 살고 있고 아버지는 맨날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도 온갖 도움은 다 받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항상 일본의 제품과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하시며 그 일부는 당신이 담당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는 세계 최초인 물건들을 정말 많이 생산해냈고 휴대용 텔레비전이나 휴대용 카세트 같은 최초의 물건들을 정말 많이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 적도 있었고 동경을 팔면 미국을 전부 살 수 있다는 등의 말까지 있었다고 하니 일본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아버지는 항상 일본의 우수함에 대해 늘 말씀해 주셨고 특히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면 밥을 다 먹어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심취해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일본의 과거를 모른다면 헛공부한 거라고 하시며 미국보다도 일본이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 당연한 것으로 믿고 자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갑론을 박이 많은 내용이긴 했지만 일본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은 사실이고 일본의 과거 또한 찬란한 것도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친구는 일본보다는 미국이 더 크고 대단하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몇 해 전부터 학교에서 K-팝 열풍이 불면서 학교는 점점 한국 문화에 쩌들어갔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한글을 배우는 친구들이 생겼고 한국의 문화가 궁금하다면서 인터넷 등의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더라고요.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한국에 대한 내용이 넘쳐났고 한국인 탤런트들이 나와서 한국어로 방송을 진행하고 일본어 자막을 넣는데 무언가 잊을감이 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아버지는 갑자기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는 것을 본 적 없기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다 키워준 나라인데 은혜를 모른다고 하시며 한국 때문에 사업 다 말아먹은 거고 일본이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한국과 아버지 사업이 무슨 상관이냐면서요. 그런데 아버지는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일본을 이겨보려고 일본보다 저렴한 제품들을 팔게 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서서히 장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K-팝도 전부 일본의 음악을 따라한 것이고 가전제품 또한 일본의 가전을 자동차도 전부 베낀 거라고 하셨죠. 저는 친구들과 K-팝을 들을 때에 그런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갑자기 한국에 대해 분노가 느껴졌죠. 아버지의 사업만 망하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풍요롭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고 지금 막노동을 다니는 작은 오빠와 공부를 잘해서 박사까지 하고 싶었지만 결국 하지 못한 큰 오빠 또한 전부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심지어 지금 엄마는 나이가 있으신데도 공장에 다니시는데 그 모든 불행이 한국에서 왔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일본 문화를 다시 부흥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대학교 또한 외국으로 가자는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재수를 하긴 했지만 미국의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던 세계문화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실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학과에 한국인 친구 영지가 있었고 영지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저보다도 영지에게 더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졌으니까요. K-팝은 물론이고 한국의 음식 문화, 고등학교 문화 등 정말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무언가 씁쓸했습니다. 제 앞에서 일본보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한국은 일본이 없었다면 경제 발전도 못했을 나라이고 일본의 문화들을 전부 베껴서 수출한 것이 분명한데 외국인들이 한국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했죠. 저는 여기저기에서 일본이 한국의 원조격인 국가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무시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통했습니다. 같은 일본인 친구들은 저에게 와서 저의 말이 맞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숨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었지만 도저히 분통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엄마와 통화 도중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릴 때인 벌써 80년 전에 한국에 가서 지내시다가 일본이 패배하면서 쫓겨왔는데 그때 축적한 재산들을 전부 한국에 두고 왔고 일본에 돌아와서는 너무 가난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며 한국은 일본 것들을 전부 빼앗는 나라이니 한국인 친구가 있거든 친해지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외할아버지의 집안이 가난했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작은 공장부터 시작하셔서 점차 집안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한국의 재산을 전부 빼앗겼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한국인 영지는 저의 외할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아버지 사업도 망하게 했고 일본 전체의 경제위기까지 안겨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 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문화가 좋다면서 영지를 따라서 한국식 치킨과 맥주를 마시러 다시고 한국의 음악을 들으면서 최고의 문화를 지녔다면서 추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한국의 실체를 알릴 정말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요. 바로 아시아 문화학 수업 시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현재 챗 GPT 등의 AI 프로그램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가장 세계에서 인기 있고 훌륭한 문화라고 답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인데 그 원인을 한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한국의 역사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며 한국의 독자적인 문명 발달을 통해서 현재의 문화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아마 한국의 문화를 추월할 국가는 100년 동안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의 문화는 더욱 퍼져서 세계적인 선진 문화로 자리매김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에 대한 경험을 한번 나누어 보시죠. 수업 시간에는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며 정말 활발한 토의를 하곤 하는데 저에게는 아주 절호의 찬스와 같았습니다. 역시 저는 손을 번쩍 들었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옆 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학생입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K-팝 문화와 음식 문화, 놀이문화 등 한국인들이 움직이는 전부가 세계적인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를 베낀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음악보다 훨씬 먼저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었고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모두 한국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현재 고급 전자제품의 대부분이 한국산이라고도 하셨는데 사실 일본의 제품들을 전부 베낀 것이며 일본 제품의 모조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한국은 사실 일본의 영토였으며 일본에 의해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문화를 말할 때에 일본 문화를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일본 문화의 아류가 한국 문화라고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이 수업에는 한국인 학생이 없었고 저에게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가 묵혀둔 오랜 체증이 풀리는 것만 같았고 그간 한국 때문에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 해소되는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도 아시아 문화를 전공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실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진실을 말해준다며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학생들끼리 자유토론을 할 때에 사회를 보실 분 많은 개입은 없으신데 이러신 적이 처음이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웠죠. 이봐 학생 다시 일어나 봐요. 한국이 일본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면 입었지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일본이 한국의 원조 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세우고 문화를 만든 국가예요. 일본의 학교에서는 그런 역사도 똑바로 안 가르쳐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처남이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하고 교수로 있는 사람이라. 저만큼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도레인이라는 말이 있고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일본 국내청의 공식 기록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초빙되어 온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와 기술이 전해졌고 국내청의 악기를 다루는 악사들 중에서는 당시 이주해온 사람의 자손들이 대대로 악사의 일에 종사하고 아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잖아요. 그런 문화와 기술이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또 일본 천황의 조상은 한국인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뭘 한국이 일본을 베끼고 모방했다고만 말하는 거죠? 한국은 일본보다도 훨씬 오래된 나라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문화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나라가 생겼고 여러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점점 나라가 커갔던 것이죠. 일본은 기후도 좋고 섬지역이라서 침략을 받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구수가 유지되었고 한국을 추월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결코 한국의 문화나 문명을 따라잡거나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일본인들 중에서는 한국을 일본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 계신 일본인 학생은 생각이 다른가 보군요.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얼토당토 않은 말에 너무나 황당무계했습니다. 분명 한국이 거짓말을 하면서 일본에 피해를 준 것을 속이며 오직 동아시아 학계에서는 한국만의 손해를 연구하는 것이 분명했죠. 저희 가족은 한국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80년대에 호황이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업은 한국산 모조품에 의해 망했고 외할아버지의 집안은 한국의 소가 재산을 빼앗기고 일본으로 쫓겨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한국이 일본을 베끼고 전 세계에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의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한국의 문화가 저가 공세를 하면서 일본의 것을 자연스럽게 흡수했던 것이죠. 교수님은 저의 말을 끊으시고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죠. 이봐, 학생 말이 맞다고 쳐. 한국의 문화가 일본과 유사하니까 조금 더 전 세계에 쉽게 진입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그동안 일본은 뭘 한 건가? 일본 문화가 경쟁력이 있었다면 한국 문화가 진입했어도 살아남았겠지. 그리고 보통 원조가 짝퉁을 이기지 않나? 여기 명품 가방을 든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데 짝퉁이 이기는 거 봤어? 짝퉁들은 아무리 좋은 짝퉁이 나와도 결국 진품의 가치를 이기지 못해. 루이비통 짝퉁은 결국 루이비통을 못 이기지. 그런데 한국의 문화는 일본의 문화를 이겨버렸어. 그러면 한국의 문화가 일본보다 더욱 축적된 것도 많고, 알고 보면 일본의 문화는 한국의 문화를 따라했다는 것이 증명된 꼴 아니겠어. 일본이 짝퉁이고 한국이 진품이었으니까 결국 한국이 이긴 거지. 일본은 단지 진품인 한국 문화보다 조금 더 먼저 세상에 나온 것뿐이었던 거야. 저는 한국에 의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겨준다는 말을 하며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런 비유까지 하는 교수님에게 뭐라 할 말도 없었고, 결국 지금 이긴 것은 한국이 분명하니 반박도 할 수 없었거든요. 교수님은 한국에 가보면 그들의 문화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거라며 한국 여행도 적극 권장해 주실 정도였죠.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 조지프 나이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했는데 군사력과 경제 제재 등 위협과 강제를 할 수 있는 힘이 하드 파워라면 강제보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설득하며 호감을 사는 능력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그런 소프트 파워가 아주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소프트 파워 랭킹으로는 1위 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전 세계인들이 호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의 문화를 동경하고 즐기며 함께 하고 싶어 하죠. 무섭고 강력한 힘이 아닌 마음의 부드러움으로 호감을 얻는 한국은 정말 꼭 가봐야 하는 나라이고 본받을 나라입니다. 젊은 시절에 한국 여행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결국 미국 학생들에게 조롱이나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일본에 살면서 한국에 가본 적도 없냐면서 괜히 비웃음거리나 되어버렸거든요. 미국에는 일본의 문화보다 한국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일본의 문화가 한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는 세계인들이 모두 한국을 너무 선호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소프트 파워가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